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쓰레기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쓰레기라는 말은 쓰르기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쓰르기는 쓸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쓸다, 쓰르기, 쓰레기 이렇게 변해간 것이죠. 쓰르기라는 말은 못 쓰게 된 조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말은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청소에서 나온 더러운 물질, 쓸모가 없는 물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쓰레기를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빨리 잘 치워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못 쓰게 된 것들을,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질들을 쓸모 있는 물질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관리와 자원관리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쓰레기 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재활용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재활용만 잘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쓰레기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관리와 자원관리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고 좋은 쓰레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 자원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의 발생량도 많아지고 쓰레기의 구성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소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소비가 많아지는 것이죠. 빨리 그리고 싸게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물건을 사다가 잠깐 쓰고 버리는 낭비적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식당 가게 되면은 이제 물컵의 다회용 물컵이 일회용 종이컵으로 모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가보면 다 일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회용 컵 소비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두 개의 일회용 컵을 겹쳐서 쓰고 있어요. 하나로도 모자라서 일회용 컵 두 개를 겹쳐서 소비를 하는 점점 더 엽기적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소비한 일회용 컵을 그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마구 투기를 하면서 길거리가 더러워지는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배달 시장이 거의 1년에 2배씩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점점 더 배달을 많이 시키는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식을 배달시키게 되면은 음식을 담고 있는 용기가 다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플라스틱 아니면 일회용 종이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일회용 배달 용기 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언론사의 실험에 따르면 한 사람이 배달을 시키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5개의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비도 마찬가지죠. 역시 같은 배달 소비가 되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품을 싸고 있는 포장재에 더해서 배달을 하기 위한 포장재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뽁뽁이 같은 완충제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에 비해서 배달 쓰레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회용 행주가 나왔어요. 일회용 수세미도 나옵니다. 일회용 도마도 나와요. 식당에 가면은 일회용 앞치마도 쓰고 있죠. 그리고 일회용 충전기까지 쓰고요. 최근에는 일회용 전자담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회용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계속 그 일회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점점 더 커지고요. 기업들도 일회용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소비 문화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호박을 사면 이 호박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인큐 비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할 때 인큐인 것이죠. 왜 인큐 비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호박이 열릴 때부터 비닐을 씌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길쭉한 비닐의 모양처럼 호박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박의 모양을 잡아주는 일종의 성형 비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쁘게 자란 호박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호박이 열릴 때부터 이렇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호박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쓸데없는 비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견된 쓰레기고요. 오른쪽은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 태평양의 마리아나 하구에서 발견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매년 약 20억 톤 정도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30년이 되면은 약 26억 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34억 톤에서 최대 40억 톤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사이에 지금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최대 2배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생활 쓰레기만 한정해서 봐서 이런 거고요. 건설 현장에서 나온 건설 쓰레기,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매년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은 100억 톤이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활 쓰레기가 1년 동안 약 20억 톤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얼마만큼 재활용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억 톤 쓰레기 중에서 약 20%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아니면 땅이나 바다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20%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사는 OECD 국가들만 보게 되면은 재활용률이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요. 높아봤자 3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쓰레기는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저소득 국가로 내려올수록 부적정하게 투기되는 쓰레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의 절대적인 발생량은 선진 국가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은 것이 당연한데요. 환경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쓰레기는 오히려 저소득 국가로 내려올수록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들은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물질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발생된 쓰레기를 그대로 투기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서 투기되는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쓰레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쓰레기가 부적정하게 버려지게 되면 처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바다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양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렇게 부서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수산물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왜 바다로 나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육지에서
쓰레기가 이게 투기가 되면 투기된 쓰레기들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유입량을 줄이려면 선진 국가에서 우리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쓰레기가 투기되는 양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서 제대로 된 쓰레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잘 관리하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국제연대, 국제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서 쓰레기 관리 체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급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필리핀의 모습인데 사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현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43%,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려 1.5배가 증가를 했어요. 5년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요. 앞에 5년보다 뒷부분의 5년이 발생량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빠른 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와 관련된 대책이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쓰레기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적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 10년 동안 1.5배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만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1년에 약 1000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해요. 10년 전에는 약 500만 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10년 동안 2배가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보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누적된 문제가 결국은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2019년의 쓰레기 대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산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왼쪽 위의 사진은 그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생된 쓰레기산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래쪽 두 장의 사진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쓰레기 처리 시설이
확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전국에 불법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국 곳곳에 쓰레기 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국내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면 좀 더 저소득 국가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쓰레기를 대부분 받아주는 국가가 중국이었죠. 근데 2018년부터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금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를 중국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 시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갈 곳을 잃은 쓰레기가 전국에 무더기로 투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쓰레기산이 과연 몇 개가 발견되었을까요? 2019년 1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 이런 쓰레기산이 무려 235곳이 발견이 돼요. 2020년 8월이 되면은 356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쓰레기 대란 사태였죠. 지금까지 이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산을 겨우겨우 치우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쓰레기산이 거의 없는데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쓰레기 발생량의 문제, 그로 인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쓰레기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쓰레기 기준으로 2011년에 56.7%의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아주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 57%의 재활용률이 진짜 다 재활용된 양이냐?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6.7%의 재활용률은 우리가 명목 재활용률, 그러니까 통계상에서 산정된 그냥 숫자에 불과한 재활용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재활용된 양은 이보다 조금 더 낮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57%의 재활용률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재활용의 개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워서 쓰레기가 타면서 나오는 열을 난방 등의 에너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재활용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그냥 바로 태우면 이것은 소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닐만 따로 모아서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쓰게 되면 이것은 에너지를 회수한 재활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자 봉지, 라면 봉지 같은 비닐을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리 배출한 비닐의 대부분이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닐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재활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비닐을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으로 분류하지만 국제적인 보통의 기준에서는 이것도 역시 소각으로 봐요. 태워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도 어차피 태우는 것이니까 이것은 소각이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되니까 재활용률이 과다짓게 되는 것이죠. 국제적인 보편적인 재활용 기준에 맞추려면 에너지 회수되는 재활용량은 빼버려야죠. 그래야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재활용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약 50% 정도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재활용을 하고요. 절반은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50%다. 근데 앞서 세계 평균 재활용률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20%라고 했죠?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들은 평균 재활용률이 3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평균 재활용률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매우 높은 것이죠.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에 비해서 무려 2배 반이 높은 수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재활용률만 따지게 되면은 재활용을 무척 잘하는 국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